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희 YTN 국회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결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를 사실상 하야 선언이라고 보셨습니까? 꼼수라고 보셨습니까? 꼼수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는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장의 함성과 요구는 대통령이 퇴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탄핵이 논의돼 왔는데 탄핵은 대통령이 안 내려온다고 할 때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탄핵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사퇴 시점을 정해주면 조건 없이 물러나겠다, 하야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입니다. 예. 당연히 꼼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사퇴를 여야가 협상을 어쨌건 해야 될 텐데 오늘 야3당이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건데요. 협상을 안 하겠다고 밝힌 것은 야 3당 대표들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야 3당 대표회담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네. 그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대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계속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결국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권한을 갖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내야 되겠다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이시기도 하지만은 야당 야3당 그렇죠. 대표회담에도 참여한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여기서 합의를 했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예, 뭐 박지원 대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러면 한번 만나겠다라는 것엔 동의를 했습니까? 일단 새해 예산안 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매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내일도 만나기로 했고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럼 사퇴 협상도 얘기를 해보시겠다 말씀이신 거죠? 오늘도 3시 만났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예. 새해 예산안 문제와 함께 이 탄핵 문제, 대통령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원내대표님 말씀은 박지원 원내대표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사퇴 협상 그것도 얘기를 해보자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예, 예. 3당 대표 회담이 끝난 다음이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협상이 시작된다면요. 거기에 지금 그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헌 문제가 매개가 되고 그러면 계속 길어지고 대통령 퇴진 시점은 계속 늦춰지고 한다는 우려가 거기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개헌도 협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저께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개헌이란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사퇴 문제와는 별개로 오래전부터 국회의 중심 의제로 자리 잡아온 것입니다. 네네. 국회의장과 야당이 먼저 개헌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제가 지난번 미국 방문 때 그것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탄핵 문제, 대통령의 사퇴 문제와는 별개로 개헌 특위 구성 문제, 개헌 논의 문제는 여야의 많은 정치인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별개로 다루어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은 개헌 문제 논의에 진전이 없더라도 사퇴 문제를 협상하는 그 협상은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타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계한다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개헌 논의만 해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한 발자국 진척을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예, 예. 이것은 국회가 책임을 갖고 국정의 혼란을 막고 대통령의 사퇴 시점을 정해주면 네, 언제라도 국회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 내용인 것입니다. 예, 여기에는 어떤 오해나 꼼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자면요.
그 야당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 문안 중에 하나가 어제 그 담화에서 일정을 정해 주시면 국회가 정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 법 절차라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법 절차라는 것은 헌법을 바꾸는 개헌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해석에서 그 부분이 비롯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요. 그런 지적도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의 사퇴 시점과 예. 차기 대선 시점이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임기를 중간에 채우지 못하고 사퇴를 하게 되면 2달 안에 60일 안에 무조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그러한 것을 법 절차라고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6월 달에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적어도 4월 중에는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합니다. 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대통령이 어제 그 말씀하신 진위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 포함해서요. 청와대에 직접 물어보시거나 그 통화해 보시거나 하신 적 있습니까? 어제 이후로? 물론이죠.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시간 제가 대화를 나눴고 네. 청와대 입장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개헌 문제를 연계해서 무슨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네. 제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허은재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개헌 논의 이런 것이 전혀 매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컨대 네. 국회에서 여야가 4월 사퇴, 6월 대선 이렇게 정해주면 그대로 따를 것이다. 그게 청와대 입장이다라는 말을 가장 했단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예, 대통령께서는 광장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굴복하신 것입니다. 예, 네.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퇴진하라는 것, 그리고 좋은 세상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네. 대통령 퇴진에 대한 답을 한 것이지요. 응답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요구 중에 하나인 더 나은 세상 만드는 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불이익 당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만드는 거,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의 시스템이 괜찮은가 재점검해서 논의하는 거, 이런 것이 개헌이라면 전 개헌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네. 이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사퇴와 연계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원로들이 제시했던 4월 대통령 사퇴 그리고 6월에 대선 치르는 이것이 아마 이번 협상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오늘 여당 비주류에서는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는 4월 사퇴 시한을 대통령이 직접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청와대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그 의심을 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걸 시한을 밝혀달라고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어제 대통령 담화 내용 중에 주로 야권에서 트집을 잡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네. 왜 정확한 사퇴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느냐. 이 점을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네. 여야가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 주말 국가 원로들이 모여서 진보 보수 통틀어서 많은 원로들이 모여서 제시한 안 4월 사퇴 6월 대선 안이 나름대로의 우리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또 한편으로는 국가 원로들께서 그냥 던진 시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4월이라는 시점, 6월이라는 시점이 나름대로 진보 보수 진영의 국가 원로들이 충분히 수기를 거쳐서 국민들께 내놓고 대통령께 제안을 드리는 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한을 4월, 6월이 아니라 더 앞당길 수 있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4월, 6월이 꼭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가령 오늘 야3당 대표가 합의한 대통령의 즉각 하야, 즉각 사퇴. 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해법입니까? 대통령이 오늘 내일 사퇴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2달 뒤 내년 1월 말에 치르게 됩니다. 예, 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국민들은 제대로 된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고 네. 설사 그렇게 탄생된 정부는 공정성 시비,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것입니다. 국가 혼란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차분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7, 8월
땡볕 더위에 선거하기도 어렵고 또 특검도 3월 말에 종료되고 4월, 6월이 가장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대통령의 퇴진 시점 그리고 조기 대선의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그 4월, 6월 얘기 나오는 것이 반기문 총장을 생각하니까 최대한 그 대선 늦추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여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반기문 총장이 언제 귀국하셔서 어떤 행보를 하실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진퇴 문제가 국정의 큰 화두로 떠올랐고 국민들의 그 계속되는 요구와 분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응답할 책임이 있고 국회도 응답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차분하게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냉철한 대화를 통한 지혜를 모으는 것 이것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이 순조로운 대선 일정을 대통령의 임기를 크게 단축하면서까지 대선 일정을 앞당겨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국가적인 혼란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차분하게 의회 지도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알기로는 정 대표님이 반기문 총장하고 꽤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고요.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반기문 총장의 최측근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원수 외교관 출신 유엔 사무차장이 최근에 한국에 왔다. 그래서 열흘 동안 5박 6일 동안 머무르면서 정원내 대표님도 만났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 나누셨습니까? 글쎄요, 뭐 국내 정치 동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반기문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최근에 어떤 국내 정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반 총장께서 원내대표님한테 이런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죠? 네, 그런 메시지 없었습니다. 예. 대선에 대해서도 뭔가 하여간 얘기를 나누셨죠? 글쎄요, 다음 기회에 한번 차분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만났는데 대선 얘기를 안 했다 하면 사실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반기문 총장이 최종적으로 네. 귀국하셔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반기문 총장님은 4가지 질문에 해답을 들고 들어오셔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조언은 한 바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또 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 그리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의 입장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은 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니까 반 총장께서 대선에 나서겠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던가요? 아니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던가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박계는 만약에 지금 여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면은 12월 9일날 탄핵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원내대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박계는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지고 이미 정족수 가결될 만한 정족수는 했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아까 황영철 의원 말은요. 글쎄요, 그 저희 당 내부 사정은 물론이지만 네. 야당의 정치인들도 다른 생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즉답이 안 나오니까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사퇴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야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야하겠다고 하는데 기어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 탄핵과 하야 중에서 어떤 것을 국민들이 선호하는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하야를 선호하는 국민들 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 저는 그 국민들의 요구에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으로 응답하신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남은 일주일 동안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정리가 되고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비주류의 입장대로 계속 협상이 안 돼서 9일날 탄핵안 표결하게 되면은 가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으로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9일날 표결하게 되면요. 네. 네.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요. 탄핵안을 가결시킨 다음에 대통령 퇴진을 여야가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는 오늘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탄핵안은 헌법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만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이 돼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이런 헌법적 절차를 송두리째 중간에서 무시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결정을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상관이고, 네.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정 혼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가장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기꺼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이상 국회는 그것이 대통령의 사퇴를 국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국정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온당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심을 다해서 야당과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요즘 촌각을 다투시는 1분 1초를 다투시면서 일하실 텐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